얼마 전 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마음이 오래도록 먹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빠르게 혼자 사는 노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되는 정체감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혼자 있다는 사실보다 정체감의 붕괴가 더 큰 어려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시니어 세대 가운데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외롭다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예전과 다르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관계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주로 역할과 책임으로 유지됩니다. 직장 동료,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결해주죠.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의미와 마음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라는 감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인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젊을 때는 명확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였고, 집에서는 부모였고, 자녀에게는 보호자였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나를 정의해줬죠. 하지만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관계의 양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체감이 견고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사람의 감정이 매우 섬세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내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한 한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역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혼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수백 명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단 한 명과 있어도 내 존재가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체감의 흔들림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깊어집니다. 하루 일과가 단순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종류가 줄어들고 말을 할 기회가 적어질 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꺼내기보다 안으로 접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과의 연결선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마치 내가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하지 못한 진짜 어려움입니다. 고독이 아니라 존재의 투명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모두에게 같은 감정일 필요가 없는가? 사람이 정체감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나는 나였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둘째, 느슨한 관계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는 인사라도 나라는 존재를 말없이 인정해주는 연결입니다. 이런 관계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혼자 사시지만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집 앞 공원에서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만 하는 아주 가벼운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깊은 대화도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결이 그분의 하루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가진 사람은 정체감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그리면 그게 내 삶이다. 이 문장은 정체감이 견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어려움은 고독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감각이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을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직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한 혼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외로움은 고독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